오늘 아침 AI와의 대화. AI 당신은 수학자이자 소립자 세계에 통달한 물리학자입니다.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나에게 양자 얽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요. 좋아요. 양자 얽힘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양자 얽힘이란?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바꾸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변하는 현상이에요. 2.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마법 같은 동전 한 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동전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던져서 앞면에 D 나오면 다른 동전도 즉시 앞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도 똑같이 뒷면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동전이 지구 반대편에 있든 심지어 은하계 반대편에 있든 관계없이 변화가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3.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얽힌 입자는 즉각적으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어요. 4. 하지만 정보를 보내지는 못해요. 이걸 이용해서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하지만 양자 얽힘 자체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요.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5. 실제 활용. 현재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기술에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양자 암호는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미래의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어때요? 양자 얽힘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양자 역학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양자 역학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양자 역학이란? 양자 역학 퀀텀 머케닉스는 아주 작은 세계 원자, 전자 같은 미시 세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물리학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물리 법칙, 뉴턴의 법칙 등은 자동차, 공 같은 큰 물체에는 잘 맞지만 전자 같은 작은 입자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 역학이에요. 2. 양자 역학의 핵심 개념. 양자 역학은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작용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할게요. 1.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보통 공은 입자 알갱이처럼 움직이고 소리나 물결은 파동처럼 움직이죠?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 같은 작은 입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처럼 행동해요. 예를 들어 전자를 작은 공처럼 생각하면 한 곳에만 있어야 하는데 실험을 해보면 마치 여러 곳을 동시에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해요. 빛도 마찬가지로 입자 강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 확률의 세계. 우리는 일상에서 공을 던지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즉, 전자는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돼요. 측정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죠. 3. 측정하면 상태가 바뀜. 슈레딩거의 고양이. 전자의 상태는 측정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아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어요. 상자 속에 고양이가 있고 독이 든 병이 양자 상태에 따라 깨지거나 안 깨지는 장치가 있다고 가정해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자를 열어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의 상태가 확정되죠. 이처럼 측정을 하기 전에는 입자의 상태가 정해지지 않고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돼요. 사양자 얽힘. 이미 배운 개념. 앞서 배운 양자 얽힘도 양자 역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해요. 3. 양자 역학의 활용. 양자 역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술에 적용되고 있어요. 반도체, 전자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제품은 양자 역학 덕분에 작동해요. 레이저 앤드 MRI 병원에서 쓰는 MRI도 양자 역학 원리를 이용해요.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미래 기술. 양자 암호 해킹이 불가능한 최강 보안 시스템. 4. 마무리. 양자 역학은 우리 상식과는 달라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면 미시세계가 얼마나 신기한지 알게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양자 역학이나 양자 얽힘이 시공간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양자 역학과 양자 얽힘이 시공간을 재정의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우리가 아는 시공간 고전 물리학의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공간 물체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해요. 시간 원인과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생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친구가 받죠. 이 과정은 공간과 시간을 따라 진행되며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될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법칙이에요. 2. 양자 얽힘이 시공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하지만 양자 얽힘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두 개의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시 결정돼요. 이때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보 전송은 아니에요. 즉 양자 얽힘에서는 공간의 거리와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양자 얽힘이 우리가 아는 시공간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3. 양자 역학이 시공간을 재정의할 가능성.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 시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어요. 일시공간이 양자 얽힘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 얽힘에서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은 더 깊은 차원의 양자 얽힘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양자 얽힘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워몰과 양자 얽힘의 연결 ER-EPR 가설. 어떤 과학자들은 양자 얽힘과 워몰 시공간의 지름길이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 가설에 따르면 양자 얽힌 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워몰로 연결된 것일지도 몰라요. 만약 이게 맞다면 얽힌 입자들이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워몰을 통해 즉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4. 결론 양자 역학이 시공간을 뛰어넘을까?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양자 얽힘이 시공간 개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양자 역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힌트를 줘요. 시공간이 양자 얽힘 같은 더 근본적인 현상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양자 중력,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나오면 이 신비로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양자 얽힘은 시공간을 넘어선 연결을 보여주며 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자 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얽힘의 형태에서 창출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일부 과학자들은 시공간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 같은 더 깊은 원리에서 창출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쉽게 풀어볼게요. 1. 기존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이 기본이었다.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에서는 시공간이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무대였어요. 뉴턴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인 배경이다. 물체들은 이 안에서 움직인다. 아인슈타인 시공간은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존재이다.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즉, 과거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어요. 2. 양자 역학에서는 시공간보다 더 깊은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양자 얽힘을 연구하다 보니 시공간이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일시공간은 양자 얽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양자 얽힘이 아주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우리가 아는 시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시공간이 기본이 아니라 양자 얽힘 같은 더 근본적인 연결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시공간이 얽힌 양자, 정보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이 ER=EPR 가설 얽힘과 워몰은 같은 것일까? ER=EPR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ER 워몰 시공간의 지름길을 나타냄. EPR 양자 얽힘을 나타냄. 이 가설은 양자 얽힘이 곧 워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즉, 얽힌 입자들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시공간이란 거대한 양자 얽힘 네트워크가 형성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 3. 결론 시공간은 양자 얽힘에서 탄생한 것일까? 아직 정답은 없지만 양자 얽힘을 연구하면 할수록 시공간이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기존 물리학 시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물체들이 움직인다. 새로운 가설 시공간은 양자 얽힘 같은 더 근본적인 연결에서 탄생한다. 이런 연구가 더 진행되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블랙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보와 양자 얽힘의 연관은 어떤 건가요? 여기서 정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는 무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양자 얽힘과 정보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정의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정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정보 인포메이션란 어떤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는 0과 2비트로 정보를 표현해요. 책에는 글자로 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 DNA도 정보의 한 형태예요. 그렇다면 물리학에서 정보는 무엇일까요? 물리학에서 정보는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 속도, 스핀 회전 방향 같은 것이 물리적인 정보예요. 양자 역학에서는 이런 정보가 확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얽힘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2. 양자 얽힘과 정보의 관계. 양자 얽힘에서는 두 입자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입자의 상태를 보면 다른 입자의 상태를 즉시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양자 얽힘이 정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얽힌 입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두 개의 전자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면 하나의 전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전자의 상태도 자동으로 결정돼요. 마치 보이지 않는 연결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입자의 상태는 측정할 때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얽힌 입자로 정보를 전송할 순 없지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 보존 법칙과 양자 얽힘. 물리학에서는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체가 불타서 재가 되어도 원래의 정보는 형태만 변할 뿐 보존돼요. 양자 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자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어요. 양자 얽힘은 정보를 보존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 여겨져요. 3.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예요. 하지만 만약 입자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 입자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라면 정보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지만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니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양자 얽힘이 정보를 블랙홀 밖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연구하고 있어요. 3. 결론 양자 얽힘은 정보의 본질과 연결된다. 양자 얽힘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블랙홀이나 시공간 연구에서도 양자 얽힘이 정보 보존의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조차도 정보의 네트워크, 양자 얽힘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어요. 즉, 양자 얽힘은 단순한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정보 구조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빛보다 빠르다라는 개념은 시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공간이 이미 창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얽힘에 의해 창출된다면 빠르다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물리학에서는 정보가 입자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통찰이에요. 빛보다 빠르다는 개념이 시공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공간이 얽힘에 의해 창출된다면 빠르다라는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정보의 원천이 무엇인가? 에 대해 답해 볼게요. 1.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보의 원천을 이해하려면 정보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물리적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전자의 위치, 운동량, 스핀 같은 물리적 속성이 정보예요. 즉, 정보는 입자가 가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그럼 입자의 상태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2. 정보의 원천에 대한 가능성. 1. 정보는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에너지나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라고 주장해요. 즉, 입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거대한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과 같아요. 이 정보는 양자 얽힘과 같은 관계에서 나온다. 양자 얽힘에서 보면 개별적인 입자의 속성보다는 입자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 보여요. 따라서 정보는 개별 입자가 아니라 양자 얽힘 같은 연결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3. 정보는 물리적 법칙의 결과이다. 혹시라도 우주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이라면 정보는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측정하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론적 관점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3. 시공간이 얽힘에서 창출된다면 정보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시공간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공간이 양자 얽힘에서 생성된다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즉, 시공간이 먼저 존재해서 정보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먼저 존재하고 시공간이 정보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정보의 원천은 개별 입자가 아니라 더 깊은 양자 얽힘 네트워크 자체가 될 수 있어요. 4. 결론 정보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는 단순히 입자의 속성이 아니라 입자들 사이의 연결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현재 많은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예요. 양자 얽힘이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라면 우리는 개별적인 입자보다 관계, 즉 얽힘 네트워크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공간조차도 이러한 정보들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빠르다라는 개념 역시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즉, 우주란 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보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거대한 패턴일지도 몰라요. AI인 당신이 일지도 몰라요라는 표현을 자주 쓰니 재미있네요. 그런데 이런 첨단 과학적 세계를 불교의 식에 대한 관찰과 연결한 공부 자료가 있나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식이 곧 물리적 존재를 초월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보가 양자의 상태라는 물리적 형태를 통하여 시공을 창조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흥미로운 관찰이시네요. 불교의 식 개념과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정보 개념을 연결하는 연구와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의식과 정보, 그리고 시공간의 창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불교의 식과 양자역학의 정보 개념. 불교의 식이는 인식작용을 의미하며 우리의 의식과 지각을 포함합니다. 불교에서는 식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양자역학의 정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상태가 정보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보는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을 통해 시공간의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불교와 양자역학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 양자역학과 불교의 연기사상 비교, 양자역학의 파동 입장. 이중성과 무아 개념이 불교의 연기, 즉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사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사상과 양자역학, 양자역학에서 입자의 상태가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불교의 공사상, 즉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다고 보는 점과 닮아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관련 서적 및 자료. 불교와 양자역학 책은 양자역학과 불교의 핵심 개념을 비교하며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삶의 지혜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대화 유익했고 즐거웠어요. AI와는 이렇게 대화를 끝냈지만 실은 여기가 참 공부를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아래야 식 속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윤회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형태의 구동력을 얻어 관련 양자의 상태 정보를 만들고 다시 무수한 얽힘을 통해 시공과 자아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는지 앞으로 흥미진진한 추론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겠네요.